얻어맞겠구나. 성급한 마사노리이므로 홧김에 때리는 일은 있더라도 결국 이에야스의 조리 있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으리라. 말을 따를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를 사자로 뽑아준 이에야스에 대한 면목은 선다고 여겼는데 마사노리는 미카와 무사 이상으로 단순하게 무라코시의 용기에 탐복해준 것이다. 마사노리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지당한 분부이시다. 좋소, 곧 진격을 개시하여 머지않아 전황을 전해드리이다. 아니, 기아도 2, 3일 머물며 이누야마 성과 기요성을 함락시키는 우리 솜씨를 구경하시오. 무라코시는 그제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 꿇어 엎드렸다. 고마우신 말씀이오나 저는 심부름온 사자입니다. 성 공격을 지켜보는 건 제 소임이 아니므로 사양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태도도 이런 일에 익숙치 못한 소년의 모습같이 매우 딱딱한 동작이었으나 이번에는 한결 이 자리에 어울리는 범접하기 어려운 여운을 풍기는 게 이상했다. 가토 요시아키가 손뼉을 치며 놀라고 있는 마사노리의 어색함을 거들어 주었다. 과연 마사노리님 말씀처럼 이건 면목 없는 일이었소. 우리들은 가신이 아니므로 내 대신님이 출전하시기까지 우리 판단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했었소. 그런데 이게 뭐요? 이곳에서 시위를 허비하다니. 옳은 말씀이요. 어쨌든 무리코사님이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소. 이제 분명해졌어. 우리가 출전해내면 내 대신님도 출전하신다. 내 대신님도 한 사람의 싸움에 원군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 허허. 일단 알고 나자. 그러다 나가바사는 물론 아사노 요시나가며 호리오 다다우지도 활짝 밝은 얼굴이 되었다. 단지 호소카와 다다우키만은 미소 지을 뿐 맞장구 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이 있는 인물이므로 어쩌면 이에야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교활한 분. 만일 그렇다면 이에야스는 확실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단순함으로는 아직 헤아리지 않는 깊은 지모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무라코시는 느닷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손을 짚었다. 이번에는 여러 장수에게뿐 아니라 나오마사와 헤이아치에게 사과드릴 셈인 것 같다. 실은 저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여러분께 기다리시는 것을 알므로. 그러나 여러분께서 편지를 보시는 동안 결심했습니다. 지혜와 재치가 필요한 사자라면 대감님이 어찌 이 무라코시를 뽑으셨겠는가. 여기서는 서명과 대감님의 진심을 전해드려야만 한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저를 사자로 뽑아주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신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은 더욱 모든 사람들 마음에 충분한 맑은 바람을 불어넣었다. 무라코시의 도착으로 기요스 성안 공기는 휙 바뀌었다. 그때까지 이에야스의 서쪽 출진이 늦어지는데 초조함을 느끼는 집합체였던 여러 장수들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아 서군에 덤벼들려는 참다운 의미의 선봉이 될 분위기였다. 군사감독으로 먼저 파견되어 틈바구니에 끼어 난처하던 니오마사와 헤이아치에게도 다시 없는 구원이었다. 큰방을 물러나와 무라코시를 별실에서 쉬게 하고 나오마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사람은 과연 저마다 쓸모가 있는 거야. 무라코시가 우리들 말을 따라 대감님은 감기라고만 했다면 지금쯤 어떤 소동이 벌어졌을까. 그러자 헤이아치는 혼자 웃기 시작했다. 아마도 장수들은 그때부터 성주 마사누리의 거실에 모여 언제 공격을 개시할 것인지 협의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뭘 웃으시오, 후단님은. 아니요, 다이코와 대감님의 수단을 비교해 본 거요. 다이코는 성미가 급했지. 그 혼노사 사건 때도 순식간에 모리와 강화했고 되돌아와 야마자키에서 미스이데 군을 쳐부쉈지. 그런데 대감님은 그와 정반대야. 성미가 느긋하기로 천하에 비길 사람이 없어. 나오마사는 헤이아치의 말이 우스웠다. 느리고 급한 성질의 비교가 아니다. 무라코시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지만 이에야스로서는 여기서 앞장서 싸움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미스나리 편에서는 이에야스를 가리켜 적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그것을 아이들 소동으로 차분히 지켜보며
상대가 떠들다 지쳤을 때 기회를 잡아 해결해버리면 그뿐이었다. 성질이 느긋한 게 아니다. 아이들끼리 흥분은 식어갈수록 단결이 흩어진다고 냉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그리고 이해득실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시간 여유를 주면 반드시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편들게 되라고 판단한 게 분명했다. 어떻소 나우마사님. 그들 가운데 누가 선봉에 나서리라 보시오. 싸움을 즐기는 노인답게 헤이아츠가 다시 말을 걸었으나 나우마사는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이번에는 누가 맨 먼저 기소강을 건너갈지로 다투는 일이 여러 장수들 화제의 중심에 되리라. 오직 한 군데 급소를 찌르는 데 따라 분위기가 그토록 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로선 알지 못한 그 급소를 대강님이 찌르셨다. 나오마사는 말했다. 조용한 분이야. 다케다 신겐의 풍리마산이라는 깃발처럼 참으로 조용하기가 숲같은 분이야. 헤이아치는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천성적으로 느긋하신 거지. 그런데 대강님은 언제쯤 에도를 떠나실 것 같은가? 나우마사는 희미하게 고개 저으며 대답했다. 유감스러우나 아직 대강님은 마음속은 알 수 없지.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야. 그때 마사노리의 시동이 두 사람을 부르러 왔다. 전쟁 시작되다. 미스나리가 계획대로 거성인사와 산성에서 군사 6,700명을 이끌고 오가키 성으로 진출한 것은 8월 10일이었다. 여기서 시마즈 요시히로, 시마즈 도요이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을 불러 협의한 다음 총대장 모리 데루모토를 오사카에서 끌어내어 기요섬으로 진군하려는 것이다. 그로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이번 거사가 마침내 그 결실을 맺느냐 어떠냐는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그가 느낀 가장 큰 불안은 오사카 출발 시기를 이에야스가 에도로 출발하는 시기와 맞추는 일이었다. 내부에서 조용히 살펴보니 여러 서군의 이에야스에 대한 공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이 세 방면으로 진출해 있던 아노스 성주, 도미타 노부나카와 우에노 성주, 와케베 미스요시 등은 에도 방면에서 철수해온 그림자를 보고 이에야스가 쳐들어왔다고 착각하여 스즈카 고개로 도망치고 가메야메로도 피신하는 데 추태를 부렸다. 그러므로 만일 데루모토가 오사카를 떠나기 전에 이에야스가 진을 친다면 자기 편에 어떠한 동요가 일어날지 몰랐다. 과연 에케이가 데루모토를 설복하여 이쪽으로 떠나는지 어떤지. 그런 의미에서 기요스에 집결한 동군의 여러 장수들이 이에야스의 도착을 고대하는 심리와 정반대였다. 동군 장수들이 이에야스의 도착을 기다리는 마음은 미스나리의 불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빈정거림과도 통한다. 바꿔 말해 이에야스의 실력은 이미 동서 여러 군사들 위에 같은 비중으로 덮쳐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미스나리는 물론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불안을 숨기고 이에야스의 에도 출발을 늦춰보려고 여러 곳에 새로이 자기 편 군사의 우세함을 선전하고 독려했다. 사타케 요시노리에게는 이렇게 전해보냈다. 사나다 부자 호리 히데야루, 마에다 도시나가도 우리 편이며 온 일본 무사의 처자들을 모조리 오사카의 억류에 감시하고 있다. 게다가 오슈의 다테, 모가미, 소마 등도 모두 우리와 마음을 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에도를 찌르도록. 서군 총병력은 이세 미노, 후쿠리쿠, 여기에 세다다리 동쪽 수비군과 오사카 수비병력을 합치면 18만 4,970명. 고작해야 4, 5만밖에 동원할 수 없는 이에야스가 이 대군을 어찌 당해내겠는가. 지금쯤 벌써 떨고 있을 것이며 만일 정신없이 서부로 진격해 오더라도 오와리와 미카와 접경해서 처부수도록 손써두었다. 고 덧붙여 썼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미스나리의 마음속의 불안을 감춘 거짓과 진실이 섞인 선전으로 군사 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불러놓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500명 정도의 시마지 군사를 5,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사나다 부자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신수는 물론 고슈까지 사나다 가문 영토로 해주었겠으며 그것이 이미 데루모토도 분명 승낙한 일이라고 썼다. 그리고 또 이에야스가 반드시 서부로 진격해 올 거라는 소문이 도는데
부디 올라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둥 마치 문제 삼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꾸몄다. 인간 또한 지저대는 개와 공통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궁지에 몰릴수록 그 선전이 과대해지고 위협성을 띠며 허세와 헛웃음을 치기 마련이다. 다이코도 조선 전투에서 고초를 겪게 되자 필요 이상으로 호사스럽게 성을 단장하고 다이고에서 꽃놀이를 하기도 했다.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지저대면 그 효과로 충분히 겁먹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었지만 그 짖는 소리 뒤에 얽힌 슬픈 조락의 기운은 반드시 역사 속에 스며 남는다. 미스나리는 오카기 성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점점 불안이 커졌다. 데루모토는 나서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데루모토가 오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 이에야스는 유유히 에도를 출발할 작정이 아닐까. 그것은 그가 전선에 나와서 비로소 느낀 공포감이었다. 그는 일찍이 히데요시와의 군사감독이 되어 참모로서 히데요시의 명령을 실전 부대에 사정없이 지시해왔었다. 그때의 반감이 지금 기요스 성에 집결되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히데요시의 군사감독이 아니다. 참다운 주모자가 아니고 지휘자일지라도 한낱 부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야릇한 입장으로 전선에 나서보니 그에게도 차츰 이에야스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싸움터의 계략은 세상의 여느 재능과 다른 것일까? 그 불안이 여기저기로 한층 더 해대는 선전과 동료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만 데루모토에 관한 그 불안은 들어맞고 있었다. 미스나리의 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데루모토는 차츰 오사카에서 출진할 생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에케이에게는 잘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그 전후 이 세 방면으로 간 양자 히데모토로부터 매서운 반대 의견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미스나리에게 편들어 곧 출전하시려면 히데요리님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시면 이 히데모토도 선봉으로 나서서 내 대신님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간토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히데요리님이 나서면 미스나리에게 반감을 가진 장수들도 결코 대항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니 어쩌면 내 대신과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싸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